전기 조이 네, 오늘은 과도 상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도 상태 특성 방정식을 먼저 유도를 하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라플라스에서 봤던 식이에요. 그 식이 이제 전기 기계 방정식이죠. 그러면 이 식의 원래는 뭐였죠? 이 식의 원래는 원래 이 식이 이거였습니다. 자, V는 참고로 시간 영역에서는 소문자로 씁니다. VAT라고 하면 이제 얘는 소문자고요. 소문자고 그다음에 이 라플라스로 바꾸면 VAS 이렇게 씁니다. 이거 라플라스로 바꿀 때는 대문자로 써요. 노테이션을.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VAT는 RS의 IAT 더하기 LS의 DT분의 D IAT 플러스 역기 전력이었죠. 라플라스로 바꾸면 VAES는 RS의 IAS 대문자로 바꿔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LS의 S의 IAS 더하기 ES라고 썼죠. 그 다음에 기계 방정식은 어떻게 되냐면 토크는 관성이라면 모터의 관성과 같이 붙어있는 부하 시스템의 관성을 포함한 관성의 속도의 변화량 오메가 RMT 더하기 마찰은 보통 속도에 비례하니까 보통 M이라고 쓰죠. M. 다음에 부하 토크가 이렇게 있는 거죠. 라플라스 바꾸면 모터 토크는 JS의 오메가 MS 더하기 B 오메가 MS 더하기 TLS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때 두 개를 연결하는 게 어떤 게 연결되어 있냐면 토크는 뭐였어요? 토크는 토크 상수 곱하기 자속 곱하기 전류였고요. 역기전력 상수 곱하기 자속 곱하기 속도인 거죠. 그걸로 이 두 텀 가지고 이제 이 두 개가 서로 링크되어 있는 그런 관계를 보였죠. 그런데 정상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그 정상 상태에서는 뭘 의미하는 거냐면 속도의 변화가 없다. 얘를 0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계 모델에서는 전류의 변화가 없다. 얘를 0으로 보는 그걸 정상 상태로 보는데 이 정상 상태에서는 모터의 특성을 볼 수 있는 거고 과도에서는 이제 얘를 제어하려면 제어 다이나믹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이거를 무시하지 않고 이걸 다 같이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도, 시간에 대해서 전류가 변할 때 혹은 속도가 변할 때 이 기계 시스템과 전기 시스템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는 걸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토크식이었어요. 토크는 관성 곱하기 속도의 변화량 곱하기 마찰력 더하기 부하 토크였고요. 그 다음에 토크는 전류 곱하기 요거였죠.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냐면 요 토크 대신에 얘를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요 식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전류만 남겨주면 얘를 넘기면 전류만 남기면 요거 곱하기 미분 속도 미분 그 다음에 요거 곱하기 속도 더하기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전압방정식이 있죠. 전압방정식을 라플라스로 취한 겁니다. 이때 여기 전류가 들어가니까 여기서 구한 전류를 이렇게 쏙 집어넣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공식은 아니에요. 이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뭘 보고 싶은 거냐면 우리의 목적은 아까 우리가 앞에서 정상 상태에서 본 게 뭘 봤나요? 속도와 전압의 관계를 봤잖아요. 속도와 전압의 관계를. 얘를 정상 상태에서 봤는데 얘를 정상 상태에서만 보는 게 아니라 과도에서 보는 겁니다. 과도에서. 그래서 요 전류에다가 요거를 집어넣어 버리면 전압과 뭐식이 나와요? 전압과 속도의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전압분의 속도를 보면 이제 얘는 뭘까지 표현한 거냐면 과도 상태까지 다 표현한 게 됩니다. 그러면 아래는 2차가 되고요. 위에는 0차가 되죠.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좀 간단하게 보기 하기 위해서 문제를 좀 간단하게 보기 하기 위해서
그 마찰도 좀 무시합시다. 마찰이 있으면 좀 복잡해지니까 마찰이 없다. 보통 마찰은 크지 않으니까요. 라고 가정하면 속도분의 그러니까 전압분의 속도는 보시면 S제곱 플러스 LA RAS 플러스 LA의 J의 K는 이제 톡구상수가 되는 거예요. 곱하기 LA의 J의 K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분자는 0차고 상수고 그다음에 분모가 2차인 시스템이 나오는 거예요. 네, 요거를 이제 요거는 이제 라플라스 표현한 이거를 바로 뭐라고 부르냐면 전달함수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네. 얘가 의미하는 바는 속도의 변화에 그러니까 전압의 변화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표현한 전달함수가 되는 거죠. 얘를 다시 쓰면 얘는 결국은 오메가는 뭐예요? 오메가는 요거 곱하기 전압이 되는 거죠. 전압을 얼마큼 넣냐에 따라서 속도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걸 표현한 관계식이 됩니다. 이때 뭐 이거는 이제 회로 이론이나 전기 회로 이런 때 다 제어공학에서 배우셨겠지만 혹시 이 내용을 잘 모르시나요? 라플라스로 표현한 전달함수의 의미를 혹시 모르시나요? 의미 어디까지 의미? 알긴 아시죠? 네네. 혹시 뭐 필요하시면 나중에 따로 말씀해 주시면 도대체 요것의 의미가 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이것만 따로 한번 강의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네, 요 제어공학이나 혹은 회로 이론 같은 데서 배웠을 법한 거고요. 자, 얘는 이제 뭐 보죠. 그러면 이제 전달함수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보세요. 전달함수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뭐 그러니까 AS분의 BS가 예를 들어서 S 플러스 오메가분의 뭐 오메가다 라고 한다 그러면 S는 라플라스인데 얘를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알파 플러스 J 베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게 라플라스의 일반 꼴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파수 영역에서만 볼 때는 이 알파를 0으로 보고 그냥 이 베타를 주파수로 봐요. 그래서 얘를 그냥 J 오메가로 치환할 수가 있습니다. 치환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얘는 뭐를 보는 거냐면 요 다시 쓰면 A의 J 오메가분의 B의 J 오메가는 J 오메가 플러스 뭐 이거를 뭐 이렇게 A라고 할까요? A B라고 할까요? A분의 B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그러면 오메가가 바뀔 때 오메가에 대해서 요것을 보는 거예요. 네, 즉 A의 주파수가 성분이 바뀔 때 B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설명하는 게 이 전달 함수거든요. 이걸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중요한 건 분모예요. 분모를 보는 건데 이 분모의 요 분모를 특성 반응식이라고 하고 얘를 분모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극점이라고 부르고요. 분자를 0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제로, 0점이라고 부릅니다. 시스템의 안정성은 요 극점으로 표시돼요. 극점. 클로즈 루프의 극점으로 표시됩니다. 극점이 어디 있어야 되냐면 극점이 요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극점이 복수평면으로 표시하면 그거 극점이 요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안정한 거고요. 만약에 오른쪽에 있으면 얘는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근데 모터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스테이블해요. 모터 자체만 보면은 제어기를 때려 달지 않고 모터 자체만 보면 기본적으로 스테이블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요 R 때문에 그래요. R 저항 때문에. 만약에 여기에 관성도 마찰력이 들어가 있으면 걔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이 저항이 있는 한 이 근은 무조건 왼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튼 그래서 요거를 근으로 만들어주는 요것의 특성 방정식의 근 포를 구하면 이제 특히 요 R분의 L을
타우 시정수라고 부릅니다. 시정수. RL 회로의 시정수를 R분의 L이라고 하고 걔를 타우라고 그러는데 타우를 R분의 1로 놓고 이 식을 다시 풀어서 근을 구하면 이곳의 폴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R 때문에 이곳은 왜냐하면 이 식이 2타워 A분의 1이 되거든요. 그래서 R이 존재하는 한 이거는 반드시 이제 음수가 되기 때문에 실수보가 음수이기 때문에 왼쪽에 존재하게 되고 그럼 얘는 스테이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곳에 있는 폴의 위치에 의해서 폴의 값에 의해서 이제 만약에 폴이 이 안에 존재하면 요 위에 존재하면 요것의 다이나믹이 어떻게 바뀌냐면 과감세나 인계감세가 되고요. 얘가 위로 올라가면 이게 위로 올라가면 그러면은 부족감세가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에 있으면 지금 보면 이 모터가 있는 거잖아요. 모터가 축이 이게 있고 이게 뭐 덩어리가 부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기다가 지금 전압을 넣어주는데 내가 전압을 이렇게 스텝으로 넣잖아요. 이렇게 스텝을 딴 거예요. 딱 넣으면 이때 돌아가는 속도 오메가의 식이 오메가가 올라갈 때 이제 전압을 딱 넣은 거예요. 그럼 오메가가 이렇게 증가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이렇게 증가하다가 어떤 경우는 이렇게 속도가 반영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전압을 0에서 100V로 뻥 튀겼어요. 근데 그러면 얘는 뭘 설명하는 거냐면 속도가 바뀔 거예요. 왜냐면 우리 기억하시겠지만 정상 상태 분석을 해보면 요 파형이 있잖아요. 요게 여기 전압을 넣어주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네, 이건 정상 상태로 알 수 있어요. 이 그림은 모터가 이렇게 있고 부하가 있을 때 여기 전압을 이게 전압 VA인데 이 속도가 오메가 M이고 내가 V 치고 VA를 뭐 10V로 계속 가고 50V로 가다가 내가 얘를 순간적으로 100V로 바꿔주면 속도가 T에 대해서 속도가 어떻게 바뀔 거냐면 50V에 해당하는 속도로 갈 거고 100V에 해당하는 속도로 바뀔 거라는 거예요. 이때 이 정상 상태가 보여주는 특징은 뭐냐면 그럼 50V 넣었을 때 이 속도 50V 넣었을 때 이게 오메가 1 그다음에 100V 넣었을 때 이 속도 오메가 2 이 값이 얼마인지를 알려주는 게 정상 상태예요. 근데 과도는 뭘까지 보는 거냐면 내가 50V에서 100V를 빡 바꿨으면 50V 때는 얘가 오메가 1이라는 속도일 거고 100V 때는 얘가 오메가 2인 속도일 거예요. 그건 알아. 여기서 통해 알 수 있었어. 근데 이 과정의 중간에 얘가 오메가 1에서 오메가 2로 갈 때 얘가 이렇게 증가할지 혹은 이렇게 증가할지 혹은 이렇게 증가할지 그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거는 누가 결정하는 거냐면 과도 상태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요 특성을 보여주는 게 과도예요, 과도. 이게 바로 요 식이에요. 요 전달함수예요. 네, 요 전달함수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시간 이야기에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이 과도는. 왜냐하면 얘를 시간 이야기에서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간에 대해서 전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와 전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전압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 그때마다 속도가 어떻게 돼요? 속도가 다 다르게 변해요. 다 다르게. 그러니까 이런 과도 상태는 시간 영역에서 표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주파수 영역에서 이 과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압 VA가 1Hz로 바뀔 때 그때 속도는 어떻게 바뀔까? 어떻게 반응할까? 100Hz로 바뀔 때 전압이 이때 속도는 어떻게 바뀔까? 전압이 1000Hz로 바뀔 때 얘가 속도는 어떻게 바뀔까? 를 표현한 게 전달함수인 거예요.
전달함수. 네, 그걸 보면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얘를 풀면 지금 모토의 전달함수를 보면 얘가 어떻게 나왔냐면 V분의 오메가가 이제 S제곱 플러스 LA분의 RA의 S 플러스 LA의 K제곱 J의 LA J의 K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그럼 요거를 풀면 요거를 전달함수로 이렇게 풀잖아요. 그러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 얘를 요것을 크기로 놓고 보대 플러스를 놓고 보면 보대 플러스로 주파수에 대해서 S에 대해서 보면 얘가 어떻게 보이냐면 얘가 2차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여요. 혹은 이렇게 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오버댐핑이고 이렇게 되면 언더댐핑이에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파수가 올라갈수록 전압이 이만큼 흔들리면 속도는 이만큼 흔들렸는데 주파수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얘가 전압이 똑같은 크기로 주파수가 빨라지면 속도의 크기는 많이 바뀌지 않는다. 그게 바로 이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어떤 속도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바뀔 때 그 어떤 주파수에 대해서는 속도는 변화하는 폭이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커지는 거야. 이것을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커지는 게 존재하는 거죠. 커지는 성분 이런 식으로. 네. 그래서 이렇게 이 전달함수 그렸을 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오실레이션이 있는 거고요. 얘가 없이 쭉 떨어지면 이렇게 부연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걸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파수에 대해서 특성을 보게 되면 시간에 대해서의 특성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이 시간 여행에서 안 보는 이유는 그래요. 시간 여행에서는 얘를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의 시간에 대해서 변하는 패턴이 다를 때마다 이 출력이 다 바뀌거든요. 그래서 정의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시스템이 누구냐를 알려면 시간 영역에서 보는 게 아니라 주파수 영역에서 봐야 합니다. 네.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제어기 구성 요소를 봅시다. 직류전동기는 어떻게 구성되냐면 제어를 하려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제어하는 거는 옛날에는 속도를 제어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이 돌아가는 속도를 제어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모델을 봐서 알겠지만 이 속도는 누가 제어하는 거냐면 전압이 제어하는 게 아니에요. 이는 누가 제어하는 거예요? 기계 시스템이 제어하는 거거든요. 기계 시스템이. 기계 모델이 얘를 결정해요. 그러면 이 기계 모델에서 속도를 결정하는 건 바로 누구냐면 토크입니다. 토크. 토크는 누가 만들어요? 여기 있는 전기 모델의 전류가 이 토크를 바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모터를 제어하는 뜻은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는 거예요. 토크를 제어해서 기계 시스템의 속도가 바뀌면 그 속도를 피드백 받아서 속도를 제어하는 거죠. 혹은 위치까지 제어할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제어하는 걸 캐스케이드 제어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모터의 전류를 반드시 재야 됩니다. 왜 재냐? 모터의 토크를 제어하기 위해서. 토크 제어는 전류 제어니까. 전류를 피드백해가지고 전류 제어기를 붙여서 그 전류를 제어하기 위해 필요한 전압, 아마추어 전압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아마추어 전압을 실제로 인버터가 모터에 직접 넣어주는 겁니다. 네, 모터에 넣어주는 거죠. 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속도를 제어하려면 속도를 가지고 와서 속도 제어기를 따로 꾸미는 거예요. 근데 아까 속도를 제어하는데 누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속도는 어디서 누가 결정하는 거야? 기계 모델이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 모델의 입력인 토크가 출력이 돼요. 내가 속도를 제어하려면 누구를 컨트롤해야 돼? 토크를 컨트롤해야 돼. 이 토크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려면 누구를 제어해야 돼요?
전류를 제어해야 되는 거죠. 전류를. 그래서 전류를 제어하는 거예요. 이 전류를 제어하려면 이 전류를 피드백 받아서 이 전류를 내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기 위한 전압을 결정해 전압을 넣어주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다음에 위치 제어기는 제어하려면 마찬가지 제어 속도 가지고 이제 이를 적분기가 빠졌네요. 속도를 적분하면 위치가 나오니까 위치를 가지고 와서 위치 제어기를 넣어서 이제 그 속도를 제어하기 이 위치를 제어하기 위한 속도 지령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기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제어기는 뭐냐면 제어란 것은 어떤 시스템의 상태 또는 출력이 원하는 값이 되도록 시스템의 입력을 조정하는 게 제어예요. 가장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저항이. 내가 저항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는데 내가 이 저항이 흐르는 전류를 5A로 만들어 주고 싶어요. 이때 이 저항 값은 10ohm이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 전압을 얼마로 만들어 주면 되나요? 전압을 V는 뭐니까? IR이잖아요. 그러니까 I는 뭐예요? R분의 V죠. 아, 내가 이를 얼마로 만들려면 5로 만들어주면 얘가 얼마가 되면 돼? 10V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얘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실제로는 얘를 이제 인버터라는 애가 있습니다. 인버터. 아, 50이죠. 50V. 네, 여기 인버터라는 애가 있고 인버터라는 애가 이 플랜트인 저항 R에다가 연결이 돼서 여기 전류를 뭐 하는 거예요? 센싱하는 거예요. 다시 그리겠습니다. 여기에 인버터라는 애가 있고 여기에 저항이 있어요. 아이고. 네, 그리고 저항에 흐르는 전류를 이렇게 재는 거죠. 재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이게 저항이 15ohm이에요. 이게 R인 거죠. 유려한 전류가 I고 내가 I의 레퍼런스가 있고 I를 측정해가지고 와서 여기에 제어기 컨트롤러를 붙이는 거예요. 컨트롤러. 그래서 누구를 결정해요? 자, 여기 들어간 전압 V를 만들어줘 V를 결정해 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뭐예요? 요건 다 컨트롤러 MCU 컴퓨터입니다. 컴퓨터. 그래서 컴퓨터가 내가 이 전류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압을 결정해 주면 이 전압을 얘한테 보내줘. 인버터한테. 그 인버터는 실제로 그 전압, 물리적인 전압을 만들어주는 애가 인버터인 겁니다. 이렇게 구성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제일 좋은 건 내가 만약에 이걸 알아요. 이걸 알아. 어떻게 이 만들어주면 되냐면 내가 얘가 15ohm이라는 걸 알아. 15ohm이라는 걸. 얘를 15ohm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내가 이게 15ohm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15ohm이라는 걸. 네. 그러면 내가 이게 15ohm, 그 모델이 뭐냐면 모델은 V는 IR이에요. 이때 이 V는 내가 이 시스템에 넣어주는 인풋이 됩니다. 인풋. 내가 넣어줄 수 있는 입력이에요. 이때 출력은 누구냐면 이 전류가 이게 출력인 거죠. 아웃풋. 네. 그러면 모델은 뭐냐면 내가 R분의 1이라는 모델에다가 뭐를 곱하면 전압을 넣어주면 누가 나오는 거예요? 전류가 나오는 거예요. 요게 바로 플랜트 모델입니다. 플랜트. 그러면 이제 요 인버터가 이상적으로 내가 컨트롤러가 만들어줘야 되는 전압값을 만들 수 있다고 가정한다 그러면 이렇게 간단하게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 R분의 1이라는 플런트에다가 내가 전압을 넣어줄 거예요. 그때 나오는 게 전류죠. 근데 내가 만들어 싶은 전류 지령이 있어요. 전류 지령이 있어. 누군가 주는 거야. 그럼 어떻게 결정하면 이게 나올까요? 내가 뭐 하면 돼, 여기다가? R을 곱해줍니다. R을. 그냥 곱하기 R. 그럼 누가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나오잖아. 그죠? 요게 제역인 거야. 요게 제역이. 이제 예를 들면 지금 R이 얼마니까 얘가 10이니까 내가 지금 모델은 뭐냐면 10분의 1이라는 모델입니다.
거기에 내가 전압을 넣어주면 누가 나올 거예요? 전류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난 여기다가 지금 여기다가 내가 지금 뭐 10A를 흘려주고 싶어요. 이 지령이야. 10A를 만들어줘 라고 시킨 거야. 여기다 뭐 곱하면 이 플랜트가 10을 곱해. 이게 얼마야? 100이죠. 100을 집어넣으면 전류가 얼마 나와? 10이 나오는 거죠. 정확하게 내가 만들어낸 전류를 알 수 있어요. 내가 정확하게 내가 원하는 전류를 흘려주기 위해서 전압값을 정확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난 얘가 10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얘가 10이 아니라 10이 아니라 20이었어요. 난 10인 줄 알았는데. 그럼 나는 10인 줄 알고 10A가 필요하니까 자 19배에서 100V를 넣어줘 했더니 얼마가 나왔어요? 10A 나오는 게 아니라 5A가 나오는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거는 제어가 잘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고 있습니다. 하나 안 되고 있는 거죠. 네, 이런 제어기를 오픈룹 제어기라고 부릅니다. 오픈룹 제어기. 오픈룹 제어기는 이 모델을 인버스에서 만들어주는 제어기예요. 근데 얘가 만약 내가 이 플랜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러면, 얘를 정확히 알고 있다 그러면 얘는 아주 좋은 제어기입니다. 아주 정확한 게 얘를 대응할 수 있거든요. 아주 빠르게. 근데 문제는 오픈룹 제어가 갖고 있는 문제는 이 플랜트를 내가 잘 모른다는 거예요. 플랜트에 오류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만큼 실제로 나오는 결과값이 오차를 가지게 돼요. 요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는 게 바로 피드백 제어입니다. 피드백 제어의 개념은 뭐냐면 내가 만들어 싶은 지령이 있어요. 그러면 그 플랜트에 있는 값을 가지고 와서 걔를 피드백합니다. 가지고 와서 얘의 목적은 뭐냐면 얘의 목적은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값과 실제 나오는 값 아웃풋의 오차를 만들어요. 오차. 그래서 이 오차를 어떻게 만들어주냐면 무조건 0으로 만들어주는 애를 만들어내 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어기를 이렇게 꾸미는 거죠. 이 제어기를 어떻게 꾸밀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꾸미면 이렇게 피드백해서 이 제어기에 뭘 집어넣냐면 레퍼런스를 넣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들어주고 싶은 값과 실제 값의 차이를 집어넣어서 이유는 간단해. 만약에 얘가 만약에 양수야. 그 말은 뭐예요? 아직 얘가 10A인데 얘가 아직 2A야. 그럼 뭐예요? 아직 8A가 부족한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얘를 올리는 거야. 언제까지? 2A가 얼마가 될 때까지? 10A가 돼서 얘가 0이 될 때까지.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거를 클로즈 룹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로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설사 내가 알고 있는 요 플랜트, 요 모델에 오차가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든지 이 오차를 뭘로 가져가게 만들어요? 0으로 가져가게 만드는 거야. 그 말은 실제 값이 내가 만들어주는 값과 같아지게 만들어준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제어기라고 불러요. 제어기, 컨트롤. 자, 오픈룹은 이겁니다. 오픈룹은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는데 이 시스템에 역함수를 집어넣어서 내가 입력이 있으면 입력 곱하기 시스템의 인버스를 넣어서 나온 U를 집어넣으면 얘는 뭐예요 그럼? GP분의 R이잖아요. 그럼 GP분의 R을 다시 GP랑 곱하면 없어지니까 누가 나와요? R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목표값과 실제값이 같아지게 만들어주는 이런 것들을 오픈룹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얘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라고요? 내가 알고 있는 시스템 GP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실제값이 다를 때 그 오차를 백업할 수가 없어요. 보완할 수가 없어요. 클로즈 룹 시스템은 출력값을 가지고 와서 목표값이랑을 뺍니다. 그래서 오차를 만들어요. 오차. 이의 목표는 그래서 이 오차를 0이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의 목표인 거야. 이것이 0이 되도록 이 시스템의 입력값을 결정해주는 게 이 제어기의 목적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제어기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이는 제어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낸 이 제어기에는 크게 세 가지를 씁니다. P 제어기와 I 제어기와 D 제어기를 써요. 그래서 이게 PID 제어기라고 부릅니다. PID 제어. 최근에 저희 학생이 이제 좀 제어 연구를 좀 하고 있으니까 제어 논문을 쭉 리서치 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정리한 걸 봤어요. 지금 인더스트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어기는 어떤 게 가장 많이 쓰이나를 봤는데 조사를 해봤더니 제어가 되게 많잖아요. 뭐 PID 제어기가 있고 예측 제어도 있고
강인 제어도 있고 비선형 제어기도 있고 여러 가지 막 제어기가 있는데 PID 제어기가 산업체에서 사용하는 제어기 중에서 90%를 PID 제어기를 쓰고 있대요. 단순하게. 네. 그 이유는 되게 좋다는 뜻이에요. 네, 되게 막강하고 실무에 쓰기에 되게 좋은 제어기라는 뜻입니다. PID 제어기가. 네. 아주 훌륭한 제어기예요. 특히 전력전자에서는 PID 제어기 위에 다른 제어기 쓰는 거를 조금 이상하게 봐요. 일단 의심을 하고 봅니다. 네, 일단 의심을 하고 봐요. 네. 아무튼, 근데 우리는 앞으로 더 좋은 제어기를 써야 되죠. 네, 더 좋은 제어기를 이제 같이 연구를 해서 쓸 텐데. PID 제어기는 세 가지가 있는데, P 제어기는 뭐냐면, 그 레퍼런스와 실제 값의 차이에다가 어떤 수를 그냥 무조건 곱해버리는 거예요. 네, 곱해서 그냥 출력을 결정해서 넣어주게 됩니다. 이거 아주 되게 좋은 제어입니다. 이 장점은 아주 응답성이 좋고요. 정상한테 오차가 존재하긴 하지만 되게 KP 제어기 P값에 의해서 오차까지 조정할 수가 있어요. 네. 그다음에 적분 제어기는 이제 적분한 다음에 어떤 수를 곱해가지고 입력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장점은 오차가 제어가 됩니다. 정상한테 오차가 없어요. 이렇게 쓰면 무조건 0으로 가요. 무조건 0으로. 무조건. 다만 조금 느려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제어기는 P 제어기랑 I 제어기를 함께 쓰는 PI 제어기를 쓰는 거죠. 네. D 제어기는 미분 제어기예요. D 제어기는 미분 제어기입니다. 미분 제어기는 뭐 하는 거냐면 이 오차가 있으면 이 오차를 미분해요. 이 레퍼런스가 있고 그다음에 실제 값을 빼요. 그 얘를 미분합니다. 미분 연산자는 S예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수를 곱해서 이제 출력을 만들어주는 게 미분 연산자인데 D 제어기인데 얘는 잘 안 써요. 왜 안 쓰냐면 요 피드백에 온 요 값이 이 레퍼런스는 깨끗해요. 신호가. 왜냐면 결정하는 거니까. 문제는 여기서 피드백하기에서 가지고 오는 요 값이 센서 쪽에서 가지고 오잖아요.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면 아주 높은 주파수의 노이즈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미분하면 그 값이 엄청 커진다는 뜻이에요. 주파수가 높다는 얘기는 변화가 어떻다는 얘기, 변화가 되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노이즈는 원래는 되게 작은 신호인데도 불구하고 미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크게 반응을 하게 돼요. 근데 그래서 시스템이 쉽게 불안정해집니다. 이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미분 제어기는 잘 안 써요. D 제어기는 실제적으로는. 얘를 쓸 때는 언제 쓰냐면 이제 얘가 피드백 때운 값이 되게 깨끗하다 라고 가정할 때만 씁니다. 미분 제어기 쓰면 왜 좋으냐면 되게 시스템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하지만 잘 쓸 수는 없다. 그래서 PI 제어기를 주로 씁니다. 그래서 PI 제어기를 쓰는 이유는 이제 그거예요. I 제어기가 정상한테 오차를 0으로 만들어주고 하지만 느리기 때문에 P 제어기를 쓰면 되게 빠르게 다이내믹을 넣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전향 보상 제어기를 씁니다. 전향 보상 제어기는 뭐냐면 내가 시스템을 알고 있는데 이 시스템에 외란이 들어와요. 외란. 원치 않는 게 어떤 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외란이 들어오면 이 외란에 대해서는 이 시스템이 선형적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얘는 비선형이에요. 비선형. 이 비선형이 뭔가 들어오게 되면 이 문제는 이 KP와 KI를 개인 값을 결정할 때 이 비선형 텀에 의해서 이 KP와 KI를 결정할 수가 없게 돼요. 즉 나는 이 KP와 KI를 결정할 때 이 시스템을 보고 이 시스템이 내가 원하는 다이나믹을 가질 수 있도록 설계를 하는데 이 비선형 때문에 그게 동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건 되게 어렵습니다. 이게 들어오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비선형 제어기 같은 게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 건데 되게 쓰기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비선형은 풀리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많이 쓰는 건 뭐냐면 내가 이 들어오는 요 외란, 요 시스템에 들어오는 외란 성분을 만약 알고 있다면 이론적으로 잘 알 수 있다면 얘를 그냥 빼버리는 거야. 아예 여기서. 얘가 만약 빼진다면 내가 얘를 알고 있으니까 얘를 그냥 더해버리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그래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애버리는. 요거를 전향 보상이라고 부릅니다.
네, 전형모상 지역이, 그다음 얘는 이거는 피드백 클로즈업 지역이. 얘를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얘는 요 얘를 피드백 컨트롤이라고 부르고요. 얘를 피드 포워드 컨트롤이라고 부릅니다. 요 두 가지로 다 써요.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요 제어기 설계할 때 고려해야 될 게 있어요. 안정성을 봐야 되는데, 그럼 이 제어기를 넣어서 아까 우리가 봤는데 뭘 봤냐면 요 시스템을 보니까 시스템이 아까 어땠어요? 우리가 이 시스템은 모델은 뭐였어요? 전기 모델이 있고 일렉트릭 모델이 있었습니다. 일렉트릭 모델은 뭐였어요? 전압이었잖아요. 얘의 출력은 뭐예요? 전류고, 이 전류가 뭘로 바뀌어요? 토크로 바뀌어서 얘가 뭘로 바뀌어요? 메카니컬 모델에 의해서 뭘로 나오는 거예요? 속도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요게 어떻게 표현됐나요? 요게 전압분의 속도는 S제곱분의 뭐 RA의 LA S 블럭이 뭐 이게 나왔잖아요. 요게 바로 요 모델을 본 거란 말이에요. 요 모델을. 이걸 본 건데 아까 뭐라 그랬냐면 요거는 뭐 때문에 R 때문에 반드시 얘는 뭐라고요? 스테이블 하다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다 뭐 집어넣을 거예요? 내가 지금 PI 제기를 붙일 거거든요. 그러면 문제는 내가 만들고 싶은 요거 레퍼런스 분의 요것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다이내믹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그럼 요것에 의해서 얘는 스테이블하지만 얘 때문에 얘가 언스테이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설계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될 것은 스테이블하냐 스테이블하지 않냐를 먼저 고려해야 돼요. 이 스테이블하니 스테이블하지 않는지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자, 저 시스템을 보면 지금 뭐 모르겠지만 이 속도 레퍼런스가 나올 거고 속도예요. 거기에 뭐가 붙어요? 속도 제어기가 붙어요. 그다음에 걔가 여기 토크 지렁이 나오면 뭐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간단하게 저거 먼저 해봅시다. 저거 먼저 전류만 먼저 봅시다. 여기가 원하는 전류 지렁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전류를 피드백한 다음에 거기에 PI 제기로 붙여줘. PI 제기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S분의 KPS 플러스 KI입니다. 여기 지나면 전압이 되고 얘가 들어가는 게 뭐예요? 이제 네, SLA 플러스 RA분의 1이 이제 여기 전류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돼요. 여기 이제 전류 모델인데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VA가 들어가면 이제 전기 모델에 의해서 SLA 플러스 R분의 1인데 이게 전류가 나오는데 요것을 0으로 만들어주는 값이 폴이잖아요. 얼마가 돼요? 얘는 마이너스 LA분의 R이란 말이죠. 이렇게 뭐예요? 반드시 얘는 음수란 말이에요. 음수. 따라서 얘는 무조건 어떤 애예요? 안정은 예, 스테이블한 애예요. 문제는 여기에 어떤 애를 집어넣으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요? S에 SLA 플러스 RA분의 KPS 플러스 KI가 되는 거죠. 네. 이것만 있으면 무조건 뭐야, 이게. 이것을 만족하는 답이 몇 개야? 뭐였어요? 이건 마이너스 LA분의 RA가 있고, 이건 뭐예요? 0이란 말이에요. 0. 그죠? 더군다나 이거 어떻게 해, 여기. 피드백 되잖아, 피드백. 뭔가 피드백 된단 말이에요. 이 때문에 뭐가 좀 달라져요. 전달함수가. 이것분의 이거가. I 레퍼런스 분의 I가 복잡하게 달라지거든요. 얘를 보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걸 통으로 풀어버리는 거야. 어떻게 푸냐면 어떻게 풀어요? 이 값이 뭐야? 이 값이 I reference 빼기 I 이 값이 거기에 뭐가 곱해지는 거야? 얘가 곱해지는 거야. S에 LAS 플러스 RA 분의 KPS 플러스 KI
곱해서 나오는 게 누구예요? i인 거지. 그게 i잖아. 그게 i잖아. 풀면 S에 LA 플러스 RA분의 KPS 플러스 KI의 I 레퍼런스는 넘어가요. 넘어가면 S의 LAS 플러스 RA의 S의 LAS 플러스 RA 플러스 KPS 플러스 KI의 I가 됩니다. 이렇게 없어져요. 그러면 어떻게 돼? 인력분의 출력. I reference 분의 I는 이렇게 됩니다. LAS 제곱 플러스 RA 플러스 KPS 플러스 KI 분의 KPS 플러스 KI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전달함수를 보면 이곳의 폴이 뭐야? LAS 제곱 플러스 RA 플러스 KPS 플러스 KI가 되는데 이 KP에 의해서 얘가 언스테이블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위에 모두 KI에 의해서도 그 다음에 얘에 의해서도 그래서 요거를 그냥 어떻게 바꾸냐면 그냥 I 레퍼런스 분의 I로 놓고 요거를 여기 통째로 집어넣어. 그래서 요거 자체를 가지고 스테빌리티를 보는 거를 클로즈드 스테빌리티 애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안 보고 그냥 얘만 보는 거예요. 얘만. 얘를 오픈룹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요거만의 다이나믹만 가지고 봐서 피드백 했을 때 어떻게 됐는지 스테빌리티를 보는 방법을 오픈룹이라고 불러요. 오픈룹 애널리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클로즈 미션 시스템 안정도는 제일 쉽게 많이 대중적으로 보는 게 오픈룹 전달함수를 본 다음에 게이 주파수 흡수를 살펴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제 뭐 마진, 그러니까 페이지 마진과 그러니까 크기 마진과 그다음 페이지 마진이 얼마냐 보는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우리가 볼 일이 있을 때 그때 제어기를 정확히 다루면서 플랜트를 한번 다루면서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제어기를 볼 때 또 한 가지 고려될 것은 응답성이에요. 응답성. 시간 영역에서 봤을 때 얘가 스텝으로 바꿨어요. 속도를 이렇게. 시간에서 레퍼런스를. 그럼 실제값이 얘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럴 때 보통은 오버슛을 허락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고 이렇게 따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러면 요거는 이곳에 비해서 느리잖아요. 이건 느린 응답, 빠른 응답이라고 봅니다. 근데 얘를 제어 다이나믹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얘를 제어 다이나믹에서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얘를 전달함수로 그려면 빠를 때는 이 주파수대에서 이 전달함수가 이렇게 넓게 가져갑니다. 느린 응답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좁게 가져가요.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시간 영역에서는 이 전달함수를 설계할 수가 없어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여기 설계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설계하는 게 이제 주로 설계하는 방법입니다. 요거까지 이제 요 스테빌리티랑 응답성을 고려해서 제어기를 설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설계할 건 두 가지가 있어요. 속도 제어기와 전류 제어기를 설계할 겁니다. 근데 그거 설계할 때 요 두 가지의 관점에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네, 자, 끊어주시겠어요?